오늘의 이야기. 이른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목소리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리즈의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나는 행복했나? 그리고 오늘은 나는 무엇을 원했나? 살면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사신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아마 대부분은 원하는 것보다 해야 하는 것을 먼저 했을 겁니다. 원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나중이 오지 않은 채로 수십 년이 지났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조현길 가명 씨는 이른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그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내가 진짜 원했던 게 뭐였지? 하고. 그리고 그 대답을 찾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겠습니까? 1. 원하는 것을 몰랐던 사람. 현길 씨는 올해 이른입니다. 23세 취직했고 30에 결혼했고 65에 퇴직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 둘을 키웠고 집을 장만했고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무난하게 잘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길 씨는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원하던 것을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어딘가에 박혀 있었습니다. 나 하나 하고 싶은 거 하면 가족한테 미안하다는 생각. 내가 원하는 걸 주장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 쌓이다 보니 나중에는 원하는 게 뭔지조차 잘 모르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어느 부서로 가고 싶냐고 물으면 어디든 괜찮습니다. 했습니다. 가족 여행지를 정할 때 어디 가고 싶냐고 물으면 당신이 정해. 했습니다. 메뉴를 고를 때도 아무거나 였습니다. 그게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거나가 진짜가 됐습니다. 뭘 원하는지 물으면 정말로 모르겠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른이 되던 생일날 밤, 현길 씨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면서 진짜 원했던 게 뭐가 있지? 2. 묻어둔 것들. 기억을 더듬어 올라갔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억부터. 어릴 때 원했던 것들. 초등학교 때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빈 종이만 있으면 뭔가를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잘 그린다고 칭찬해줬고 그게 너무 좋아서 화가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묻었습니다. 대학교 때는 소설을 쓰고 싶었습니다. 책 읽는 걸 좋아했고 언젠가 나도 이런 걸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직 준비를 해야 했고 글쓰기는 먹고 사는 것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도 묻었습니다. 30 즈음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시골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주말에 교회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작은 마을을 지나치는데 뭔가 마음이 담겼습니다. 저런 데서 살면 어떨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학교가 있었고 아내 직장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것도 묻었습니다. 현길 씨는 생각하면 할수록 묻어둔 것들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제법 큰 것까지. 하나씩 꺼내보니 오래된 물건들처럼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꺼내지 않아서 거기에 그냥 있던 것들. 현길 씨는 그것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3. 아내가 몰랐던 것. 다음 날 아내 영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나 어릴 때 화가가 되고 싶었어. 아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몰랐어요? 그림을 좋아했어요? 엄청 좋아했는데 그냥 묻어버렸어. 왜요?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아내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그리면 되잖아요. 현길 씨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곧 웃음이 멈췄습니다. 지금 그리면 된다는 게 맞는 말인데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싶었습니다. 지금 해도 돼? 아내가 말했습니다. 안 된다는 사람이 어딨어요.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현길 씨는 또 웃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현길 씨 혼자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하면 안 된다고, 이기적이라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그 말들은 전부 현길 씨 혼자 만들어낸 것들이었습니다. 4. 이른의 첫 스케치북. 그날 오후 현길 씨는 동네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스케치북 하나, 연필 3자루, 지우개 하나. 계산하면서 계산대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자 선물이세요? 현길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 거예요. 직원이 아, 네 하고 못적게 웃었습니다. 현길 씨는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식탁에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연필을 들었습니다. 손이 어색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린 게 수십 년 전이었습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그려보자 생각했습니다. 식탁 위에 있는 커피잔을 그렸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선이 삐뚤었고 비율이 맞지 않았고 지우고 다시 그리기를 반복했습니다. 1시간을 씨름했는데 커피잔 하나가 겨우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커피잔 선 하나를 어떻게 그을지만 생각했습니다. 그 1시간 동안 걱정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연필과 종이와 커피잔만 있었습니다. 현길 씨는 스케치북을 덮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느낌이었구나. 내가 원했던 게. 5. 묻어둔 것을 꺼내는 일. 그 뒤로 현길 씨는 매일 조금씩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엔 사물을 그렸습니다. 커피잔, 화분, 창밖 풍경. 그러다 사람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뒷모습, 공원에서 만난 노인,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 사람들. 실력이 빨리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잘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왔다가 식탁 위에 있는 스케치북을 봤습니다. 아버지, 이거 아버지가 그린 거예요? 오. 아들이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린 거 여기 있네요. 닮았다. 현길 씨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잘 그렸다는 말보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림 그리셨어요? 얼마 안 됐어. 1달? 왜 시작하셨어요? 현길 씨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하고 싶었어. 오래전부터.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대화가 현길 씨는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고 싶었어. 오래전부터.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6. 원하는 것을 말하는 연습. 현길 씨는 요즘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무거나 라는 말을 줄였습니다. 메뉴를 고를 때 뭐 먹고 싶은지 생각해 봅니다. 작은 것부터 원하는 걸 말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현길 씨가 말했습니다. 된장찌개. 아내가 웃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말하네요. 현길 씨도 웃었습니다. 연습 중이야. 사소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현길 씨는 그게 크게 느껴집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그걸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이 나이에 처음 하는 일이라는 게 조금 쓸쓸하기도 하지만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기도 합니다. 스케치북이 벌써 2번째입니다. 3번째 권 첫 장에는 뭘 그릴지 이미 생각해뒀습니다. 젊었을 때 살던 동네 골목. 기억 속에만 있는 이제는 없어진 골목. 그걸 기억으로 그려보려 합니다. 현길 씨는 빈 스케치북을 앞에 두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해도 된다는 것.
이른에 알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묻어둔 것이 있으십니까? 현실적이지 않아서, 가족한테 미안해서, 이기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접어두고 수십 년이 지난 것들. 오늘 이야기의 현길 씨는 이른의 스케치북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1시간 동안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너무 오래 묻어두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이기적인 겁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꺼내보시겠습니까?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그것. 해도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